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행정법원이 현지 북한 대사관이 임대해줘 영업 중이었던 숙박업체에 대한 영업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28일 북한 대사관이 임대해줘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 측에 영업을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베를린 당국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영업을 중단시키자 시티 호스텔 운영업체인 터키 회사 EGI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열렸습니다. 법원은 숙박 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가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영업 중단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세계에 위협이 된다며 베를린 당국의 영업 중단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티 호스텔 측은 소송에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진 2017년 4월 이후 북한 대사관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만큼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소유 해외 공간이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시티 호스텔은 지난 2007년부터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 2017년 북한 대사관의 숙박 사업은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독일 당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측에 영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임대 운영 중인 시티 호스텔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의 몰수 대상 해외 자산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My mission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to recover and discover their assets around the world. 원비어 부모는 베를린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다른 유럽 나라들의 북한 부지에서 영업 중인 기업들에 보내는 메시지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2%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홍수 등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줄어든 농경지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앞서 대풍이라고 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는 다릅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해외 농업국은 28일 발표한 2018-2019 북한 식량 작물 상황 보고서에서 이 기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전년보다 12% 하락한 485만 2천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에 220만 톤에서 187만 6천 톤으로 쌀은 157만 3천 톤에서 137만 8천 톤, 콩은 22만 3천 톤에서 13만 5천 톤으로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런 감소 추세는 고온 건조한 날씨, 홍수와 가뭄 등 기상이변과 줄어든 농경지 면적 때문이라고 해외 농업국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강수량과 관계수 부족, 또 이후 발생한 홍수가 식량 생산 여건을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저수지 상황은 지난 5년 평균치를 크게 밑돌아 농민들이 농경지에 물을 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질소 비료의 공급은 대체로 충분했지만 비료 원료인 인산염과 탈산칼륨 공급량은 평균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현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부 북한 농부들은 작물 잔해와 거름 등을 혼합한 자가비료 생산에 의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전년보다 10만 톤 이상 많은 식량과 곡물을 수입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7월에 발표된 미 농무부의 식량 보고서는 2019년 북한의 쌀 생산량을 136만 톤으로 전망하면서 지난 10년 기록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2019년 농업 수확량이 대북 제재와 기상 이변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없던 풍년을 맞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량농업기구와 국제농업모니터링 그룹 등 국제기구도 지난해 북한 농작물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인도적 위기와 관련해 국제적 관심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국제구호단체가 밝혔습니다. 정치적 고립과 언론인 입국 금지 때문에
전 세계가 북한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구호단체 케어 인터내셔널은 2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 고통 속의 침묵에서 지난해 언론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도적 위기국가 10곳 가운데 북한을 6위에 올렸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북한의 정치적 고립과 언론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때문에 주민 대부분이 겪는 열악한 인도적 상황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은 약 1,09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보건, 식수, 공중위생과 개인위생을 위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대적인 장비 부족에 고온과 가뭄, 홍수가 겹치면서 식량 생산이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해 인구의 43%가 영양 부족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영양 실조 비율이 계속 증가해 이제는 전체 인구의 약 절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약 40%의 북한 주민, 특히 시골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안전한 위생시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질병 위험이 높고 설사가 아직도 어린이 사망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유모와 임산부가 식량 위기와 식수 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집에서 출산하는 많은 임산부들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모성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인도적 지원기구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은행 채널이 없어 구호물품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 언론의 접근이 거의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 상황에 대한 최신 자료와 취재, 대중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5,100만 명의 인도적 위기가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가 국제적 관심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로 꼽혔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잠비아, 부룬디, 에리트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라이언 맥카시 미국 육군 장관과 폴 라카메라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서울에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만나 미한 육군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맥카시 장관과 라카메라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미국 육군과 태평양 육군 사령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미한 육군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미 육군과 태평양 육군 사령부가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여파로 추정되는 유발 지진이 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기상청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전 9시쯤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북북서 41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진 발생 위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장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으로 기상청은 당시 핵실험의 여파로 인근 지각이 반응하면서 생긴 자연지진의 일종인 유발 지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마지막 핵실험을 진행한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유발 지진은 모두 13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들이 미국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들이 발족한 코리아 피스 나우는 자체 작성한 온라인 서한을 게재하고 미국 유권자들이 이름과 주소만 올리면 해당 지역구 하원의원들에게 이 서한을 발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반도 핵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북한 간 지속되는 전쟁 상태임을 인정할 때라며 한국과 미국, 전 세계인들의 안전을 위해 70년 된 전쟁을 종식시킬 역사적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한을 넘겨서도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직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에 따라 통보했다고 주한 미군 측이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보는 무급휴직 등의 내용은 시행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